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국가 위기를 불교의 화쟁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 대표단과 선수들이 보불 총림 백양사에서 바루공양과 함께 사찰 음식을 맛보며 우리 불교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전국의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주지 스님들이 MBC 문화방송에 대해 템플스테이의 근간을 훼손하는 왜곡 보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4월 국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이후 장병들의 종교활동 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B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포교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BBS 뉴스의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오늘은 미술계의 거장 추전 김화수 화백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의 위기를 불교의 화쟁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뤄 극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찰에서 보냈던 고시생 시절을 거론한 뒤 한국인의 DNA에는 불교적 인생관과 세계관이 배어 있다며 불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 지도자들의 조언과 협력을 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의 만남은 지난 2월 7대 종단 지도자 오찬 이후 5달여 만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잇따른 위기를 맞은 요즘 대북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고 정치권과 국민이 분열된 상황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일 큰 어려움이 국민 통합 문제라며 화쟁 사상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함께 좀 이렇게 마음들이 모이면 좋겠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불교의 화쟁 사상처럼 논쟁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로 화합하는 그런 이제 좀 교훈을 얻으시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찰에서 지냈던 고시생 시절부터 대통령이 돼서도 여름 휴가로 안동 봉정사를 찾기까지 불교에 대한 친근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DNA 속에는 어떤 불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불교적인 어떤 인생관, 좀 불교적인 세계관 이런 것이 아주 짙게 배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에 앞장서온 불교계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남북관계에 대한 아쉬움도 털어놨습니다. 불교계에서도 북한과의 교류 사업을 많이 해주면서 정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남북관계나 또 북미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제 갈 길은 먼 그런 이렇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석한 스님들은 북측과 금강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만나고 있다며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이 답보 상태임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는 국난 극복을 위해 전국 사찰에서 다음 달부터 100일 기도를 올립니다. 또 전국 만여 개 사찰에서 종파를 초월해서 8월 1일부터 100일 동안 나라와 그리고 대통령님을 위한 그 기도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도록 불교계 차원의 노력도 다짐했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그 일본 한일 불교 5대를 가진 지가 문화교류를 가진 지가 40년 됐죠, 홍파 스님. 그래서 이제 홍파 스님을 이렇게 단장으로 해서 일본에 이제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을 응원하는 덕담도 건넸습니다.
금시벽해하고 향상 도화한다는 말을 씁니다. 금시조가 용을 쫓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고 큰 코끼리가 강을 건너듯이 그런 위엄과 용기를 가지시고 일을 하시라는 뜻 같습니다. 문 대통령과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화쟁 사상이 우리에게 닥친 안팎의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빛고울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17일간의 열전을 뒤로하고 내일 폐막합니다. 대회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과 선수들이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사찰 음식을 맛보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즈넉했던 산사가 특별한 손님 맞이 채비로 분주합니다.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이 만찬에 쓰일 식재료를 다듬고 가마솥에 군불을 지피며 직접 음식 준비에 나섭니다. 행사 시간이 가까워오자 지구촌 곳곳에서 온 외국인들이 차례차례 도량에 들어섭니다. 스님의 안내로 사찰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고풍스러운 사찰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 선수단에게 우리나라의 불교 문화와 전통 사찰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한국의 이런 사찰 문화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또 발효구양도 좀 한번 해서 사찰 음식도 한번 대접을 해서 좋은 추억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광주 세계 수영대회 참가국 대표단과 선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찰 음식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발효공양으로 진행된 이날 만찬에서는 평창올림픽 당시 인기를 끌었던 배추김치를 비롯해 감자밥과 토마토 장아찌 등 제철 식재료로 만들어진 채식 식단이 참석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정관 스님은 즉석에서 김치 담그기 시연을 선보이며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처음 접하고 하더라도 그 우리 발효공양에 담겨있는 그 한상의 그 음식을 세계는 하나라는 열린 마음으로 공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제수영연맹 부회장은 외국 선수단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 고불총림 백양사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는 각국 선수단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세계 수영 마스터스 대회 기간 동안에도 외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전통 사찰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전국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MBC 문화방송이 템플스테이의 근간을 훼손하는 왜곡된 보도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 행복이란 템플스테이의 가치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템플스테이 운영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2019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회의.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전국 137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스님들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 모였습니다. 조계사, 봉은사 템플스테이 시설에 관한 수차례 MBC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템플스테이 시설 관련 MBC 보도를 시정하도록 한 언중위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란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한국 불교를 폄하하고 있는 MBC 방송은 최근 보도를 통해서 이러한 노력을 철저히 왜곡하면서 폄하시켰습니다. 지금의 템플스테이와는 전혀 다른 별도 예산으로 집행된 조계사와 봉헌사의 시설을 문제 삼았습니다. 회의에서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들은 MBC의 공식 사과와 악의적 보도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MBC 보도를 템플스테이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외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MBC는 불교계가 템플스테이 시설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일을 자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입장문에 담겼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국민 행복과 힐링, 진정한 휴식이라는 템플스테이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스스로 허물을 만들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템플스테이에 찾아오는 참가자들의 편안한 체험을 위해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MBC는 조계사 안심당과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시설비에 정부가 문화사업단에 지원하는 템플스테이 예산이 사용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이에 불교문화사업단은 언중이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언중이는 지난 25일 열린 조정에서 문화사업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 오후 6시란 시점을 정해주며 해당 기사에서 문화사업단이 언급된 내용과 문화사업단 관련 도표를 삭제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 자체도 왜곡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폄하하였습니다. 이는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 사회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왔던 많은 템플스테이 종사자의 마음을 짓밟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의 도중 MBC 왜곡 보도에 대한 종단 집행부의 대응을 두고 일부 스님들이 소극적 대처라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장문을 채택하면서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 스님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사찰 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마련됩니다. 전국 비구니회관 법용사는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사찰 음식 승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용사 교육은 사찰 음식 전문가 스님 양성, 사찰 음식의 정체성 확립과 원형 보존, 전승체계 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경전 속의 사찰 음식 이해 등을 주제로 한 이론 강의와 사찰 음식 원형 재현 등을 주제로 한 실습 강의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사찰 음식 승가 교육은 올해 조계종 교육원의 승려 연수 정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원 연수 점수 30점이 주어집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찰에서 불교 전통 무예를 배우고 원어민으로부터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불교 전통 무예 선무도 총본산인 경주 골굴사는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제55회 화랑수련회 여름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골굴사 화랑수련회 여름 캠프는 일주일 단위로 3차례 진행되며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승마와 국궁 체험, 나를 찾는 108배와 함께 다도 등 예절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어민 영어 회화 수업과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수련, 경주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한 현장 학습도 진행됩니다. 지난 4월 국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전격 허용된 이후 장병들의 종교활동 참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B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이제는 이른바 스마트폰 군포교에 비중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국군 장병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허용된 이후 군포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장병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군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나 여러 가지 참석을 안 한대요. 그거 가봤자 뻔한 건데 뭐 차라리 핸드폰 가지고 놀지. 실제로 육군의 한 사당 군법당은 장병들의 발길이 절반 가까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군법당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통 이제 일요일날 할 게 특별하게 없어서 각 종교시설에 약간 마음이 좀 있으면은 그래도 일요일날은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왔던 인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인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는 지금은 뭐 핸드폰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인들의 손에서 휴대폰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군대에까지 깊숙이 침투한 휴대폰은 장병들의 주말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휴대폰이 군포교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떠오른 이 상황에 대처할 방법은 무엇일까?
군불교 현장에선 이제 스마트폰 포교에 집중하면서 정면 돌파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더 정법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핸드폰을 활용할 때 뭐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다른 방면으로 또 이런 부수적인 그 친구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군에 복무 중인 한 장병도 요즘 대세인 카카오톡을 활용한 포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카카오톡에도 이제 이모티콘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상품으로 내걸어서 뭐 그런 걸로 이제 출석을 잘 하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잘 하면은 그런 병사들한테 이제 그런 걸 나눠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NS 등 온라인으로 젊은 장병들에게 진로나 고민 상담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군불교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법사들이 병사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이제라도 이른바 스마트폰 군 포교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동국대 창업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전 교육을 통한 진로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 2019 디드림 창업스쿨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창업교육과 스타트업 기업 방문, 청년 CEO 토크 콘서트 등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과 기업가 정신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전국의 초, 중, 고등교원과 교육 전문직원, 고등학생 등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교원 프로그램의 연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입니다. 한편 동국대는 2011년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최초 선정된 이후 8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4일 입적한 묘운당 범국스님의 연결식이 어제 울산 서장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서장사 회주인 여수석천사 주지 진옥스님과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장 금강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달라이라마 방한과 티베트 대장경 역경불사에 매진해온 범국스님을 기렸습니다. 진옥스님은 생과 사가 없고 오고감이 없고 그래서 무상하지만 영전에 꽃 한 송이 바치기가 무척 괴롭다며 다음 생에 이곳에 또 와서 못다한 보살행을 완성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범국스님은 진옥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경주 동국대 티베트 대장경 역경원 연구부장과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의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BBS 울산 불교방송 보살행에 들어가는 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 포교에 매진해 왔습니다. 범국스님의 49제 초제는 오는 30일, 막제는 9월 10일 서장사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서울의 옛 풍경과 시민들의 소소한 일상들을 다양한 유물과 사진들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이 문을 엽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서울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잠시 추억에 잠겨보시죠. 전경윤 기자입니다. 미닫이 문을 열면 브라운관이 나오는 텔레비전입니다. 일명 자바라 TV로 불리는 이 제품은 1960, 70년대 서민들의 삶과 함께한 추억의 TV로 꼽힙니다. 7, 80년대 1등 혼수품이었던 재봉틀은 순수 한복을 지어 입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1970년대 최초의 국산 자동차 시대를 이끈 포니와 브리샤는 고도 성장기에 앞만 보고 달린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되살립니다. 중학교를 배정할 때 사용했던 수동식 추첨기 뺑뺑이와 옷에 주름을 펴준 숯불 다리미 등도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옛 생활 유물들입니다. 이처럼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이곳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옛 북부지방법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서울생활사 박물관은 오는 9월 정식 개관에 앞서 전체 4개 층 가운데 기획 전시실을 제외한 3개 층을 먼저 개관했습니다. 시민 한 80여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증자 한 60분 정도의 기증품으로 인터뷰와 기증품으로 해서 그 서울 가족이 그 해방 이후 살아왔던 서울에서 삶을 일구고 삶의 터전을 갖고 왔던 그런 내용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생활사 박물관에서는 시민들이 기증한 생활유물 1,1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우마차가 서울 도심 한복판을 활보하는 모습, 학생이 70~80명을 넘는 콩나물 교실의 풍경 등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서울의 소소한 일상들은 흑백 사진과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월의 손때가 묻은 유물과 사진들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서울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오늘날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가면 새롭고 또 없어져가는 물건이 사진으로 보니까 좀 깊네, 뜻깊네. 지나가는 일들을 전부 회상하게 되고 또 앞으로 이 생활이 얼마나 더 발전되는가 이런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서울 생활사 박물관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어린이 전용 체험실도 마련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임시 개관 기간에 시설을 점검하고 보안 사항을 개선한 뒤 오는 9월 26일 서울 생활사 박물관을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서울 생활사 박물관은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 여행의 공간이자 서울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문화 인프라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활성화에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시, 서, 화, 3절을 두루 겸비한 미술계의 거장 추전 김화수 화백입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사천 다솔사 입구에 위치한 추전서당. 작업실에선 추전 김화수 화백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붓으로 한 획을 그을 때마다 혼과 정성이 들어가고 곧이어 한 폭의 왕죽도가 완성됩니다. 추전 선생의 왕죽도는 이만기, 강호동 등 민속시름대회 천하장사들에게 부상품으로 증정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4살 때부터 집에서 사서 삼경을 공부하고 젊은 시절 부산의 전통서당을 처음 세웠던 추전 김화수 화백은 모름지기 선비는 시서와 3절을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선비가 갖춰야 될 재능이고 덕목입니다. 시서화 선비는 이제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한때 출가해 해인사 강원에서 수학하는 등 불교와의 인연도 깊은 김화백은 중앙성가대 건립기금 마련 작품 전시회와 동국대 일산병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작품 봉헌 등 많은 불사에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또 구산선문종찰 가지산 보림사 일주문 전후면 현판과 송광사 광호남 적취루 현판 등 많은 사찰 현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와도 나는 좋고 아무도 안 생겨도 좋고 그냥 적연한 이 자체가 정밀한 이 자체가 참으로 좋다고. 요새 흔히 보통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기준 행복하다고 그렇게 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불교의 가장 주특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차이도 일가견이 있는 김화백은 1978년 부산 범어사에서 부산 차윤회 창립 회원으로 활동했고 한국 근대 차문화의 3대 산맥 가운데 한 사람인 효당 최범술 스님이 창립한 한국 차윤회의 창립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학자로서 서예가로서 또 차인으로서 종합예술가인 추전 선생이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사경 작가이자 부인인 김혜정 작가의 힘이 컸습니다. 어떤 사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예술적인 부분, 학문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한 남자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이제 학자로서, 이제 한학자로서, 또는 또 제가 거사로서 그 힘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또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평생을 오롯이 시서와에 몸바친 추전 김화수 화백. 미래의 육신은 흩어지고 없더라도 자신이 남긴 작품들은 후대에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도서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이 마지막 작은 소망입니다. 도서미술관, 나 이제 책도 많고 하니까 책과 미술품을 아울러서 전시도 하고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는. 큰 병마를 이겨내고 재기에 성공한 추전 선생은
자신의 소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열심히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일본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선통신사선 재연선의 첫 스시마 행도 무산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로 예정되었던 일본 스시마섬 이즈하라항 축제에서의 승선 프로그램 참가를 취소했습니다. 충남 천안 성불사가 어제 불교 환경연대와 녹색사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녹색사찰 운동은 사찰이 앞장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신도들과 함께 실천하는 것으로 협약식에는 성불사 주지 원목 스님과 불교 환경연대 효진 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울산 암각화박물관은 상설관에서 대곡천 암각화 세계문화유산으로라는 주제로 전시시설을 운영합니다. 박물관은 세계문화유산 전체 현황과 암각화와 관련된 세계문화유산 38곳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8만대장경 5,200만 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마음 심자가 낫는다고도 합니다. 불교 지도자들에게 털어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 고민 또한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불교의 지혜 속에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안팎의 여러 난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